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정금란 대표님 너무 반갑고,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딱 맞춰서 진짜 오시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10시 1분 전입니다. 음, 우리는 진짜 정시 시작할 거고요. 네. 우리 긍정주 쌤 오셨네요. 저 지금 이제 화면을 킨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막 김태아 선생님이랑 막 대화하고, 우리 라일라 씨 선생님도, 어머, 이렇게 또 화면을 켜주셔가지고, 이자벨 선생님도 켜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룰루 쌤도, 빨리 밥 먹고 켠다고. 지금 캡컷이나 브루를 설치하는 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맞아요. 지금 우리 강사님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이제 근데 처음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이렇게 좀 천천히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그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도 이렇게 뭐 채팅이나 등등으로 서포트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선생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네. 음, 네, 안녕하세요. IT 교육 서비스 강사 교육 전문 기업 바피 디자인 컨설팅 대표 스마일 정쌤 박정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바피 디자인 컨설팅은 IT 교육 서비스와 강사 양성 및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많은 특강들을 좀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우리 강사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강사님 투르팍 프로덕션 대표이시고요. 제가 진짜 이분을 강의 막 이렇게 뭐 전력공사 강의를 가면 계시고 뭐 어디 무슨 뭐 ESG 무슨 뭐 이런 데 가면은 계시고 항상 이렇게 자꾸 같은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3천여 곳 그런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대기업에서도 강의를 하시는 정말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트루파 프로덕션 대표 박철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제 자랑하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강사 소개를 원래 짧게 하는데, 우리 정쌤이 또 민망한 얘기를 대신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을 좀 50분 정도로 이제 준비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한 뭐 1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 가질 거고, 또 우리 귀한 저녁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뭐라도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앞에 서론은 줄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연결해서 제가 앞단에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직접 연결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뭐 좀 하나의 뭐 주제를 미디어 유튜브의 시대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라. 여기에 뭐 저의 이제까지 활동했던 어떤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유튜브, 또 스마트는 이제 스마트폰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저는 박철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정말 뭐, 1인 미디어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좀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뭐, 혼자서 방송국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고, 그게 본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뭔가 하는 일에, 뭐 관련해서 뭔가 마케팅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쓸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미디어이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가장 또 강력하게 퍼뜨릴 수 있는 그 플랫폼은 사실 유튜브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틱톡도 있지만 현재는 뭐 사실 아직은 압도적이죠. 예, 유튜브가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CEO의 말을 좀 빌리자면 유튜브의 이제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실제로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지금 장면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막래 할머니랑 지금 둘이 대담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그냥 정말 평범한 한국의 할머니와
유튜브라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이 CEO랑 마주 앉아서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귀에 요거 이제 동시통역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 장면은 또 심지어 코로나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어떤 실체로, 느끼게 됐죠. 정말,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 세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어떤 소통의, 그런 창이 이제 열어진 거고, 지금 이런 우리가 온라인 그 이제 뭐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것도 우리 코로나 전에는 사실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뭐 일상화가 됐고, 뭐 지금 이 줌이라는 것도 사실 플랫폼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미디어라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과 저와 좀 다른 공간에 있어도 사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면하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이제 없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끼게 됐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미디어에 사실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이제 꽤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말과 글처럼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그것처럼 이제 하나의 표현 도구로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미디어를 나는 다룰 줄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현 도구를 나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는 뭐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미디어 제작 능력은 어느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뭐 익히는데 사실 환경도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가깝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를 좀 다룰 줄 알면 사실 유튜브를 안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안 하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안 하면 손해. 하면 이익. 그래서 다섯 가지 한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낮은 진입 장벽이죠. 뭐 우리가 유튜브 채널, 나만의 채널을 갖는 데 있어서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채널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브랜드 채널을 50개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도. 네. 근데 나는 아이디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구글 아이디도 뭐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저도 뭐 교육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세보진 않지만 15개는 있을 거예요. 구글 아이디가. 네. 그럼 그걸로 뭐 또 제가 이제 실습할 때 막 설명하다 보면 유튜브 채널 만든 게 뭐 한 50개는 될 겁니다. 다 합쳐서.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한테 뭐 몇 개 이상 하려면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뭐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갖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또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이제 돈 내야 이제 자기 채널을 가질 수 있다. 아니면 뭐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뭐 이런 이제 수익 창출 기준도 점점 높아질 거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이 이제 기본으로 채워져야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3년 전 그쯤에는 구독자 100명만 채우면은 수익 창출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빨리 했던 사람들은요. 이미 수익 창출 자격 빨리 채워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돈 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말하는 뭐 자동 수익이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또 대형 유튜버들 된 사람들은 거의 초창기 때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여기 세 번째 제가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뭐 수익이라고 좀 말을 해볼게요. 채널을 통한 수익 창출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게 양적으로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그 수익이 되기까지는 채널이 많이 커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표로 잡고 들어가면 지치고요. 그거보다는 뭔가 내가 활동하는 거에 약간 이제 하나의 이 마케팅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저는 농사에 비유를 하거든요. 유튜브는 씨앗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결국은 지금은 오프라인으로만 홍보해 갖고는 정말 사실 뭐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의 한 10분의 1밖에. 온라인 이 홍보가 전혀 없으면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숨은 고수라고 해도 이제 세상이 알아주질 않거든요. 오히려 그 소위 사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마케팅, 홍보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실력 없어도 뭐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런 뭐 시대이기 때문에 이 뭐 이제 그 소위 이제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안 하고 아 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는 뭐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제 강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결국은 그 고객이 있어야지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직업인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튜브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홍보할 게 있는데 나는 블로그가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유튜브를 안 하면 가장 많은 시장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홍보를 생각하면 유튜브는 기본으로 뭐 시간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유튜브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진입 장벽도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한 삶의 활력소가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컨텐츠 올리는 거에 누군가의 그 리액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좀 이 자존감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분야의 유튜브 채널이니까 사실 그런 이제 저한테 떨어지는 어떤 감정적인 리워드나 이런 게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 여러분 강사분들한테도 만약에 본인의 영역으로 이 소재를 잡고 유튜브 하신다 그러면 아마 4번이 좀 굉장히 크실 것 같고 5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유튜브 안 하는 사람들은요, 팬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세훈 팬이 많으시지만. 근데 팬을 갖고 싶다면 유튜브를 또 해야 돼요. 팬은 뭐예요? 구독자죠, 구독자. 유튜브는 구독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이 구독자 한 명 한 명은요, 내가 이제 구독 좀 눌러줘.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제외예요. 자발적으로 구독을 눌러주는 사람은 돈 드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성의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구독을 눌러주는 거는. 예, 뭐, 좋아요, 댓글 달아주는 것도 그렇지만 구독이 사실은 거의 끝이에요. 성의의 끝입니다, 유튜브는. 근데 그만큼 이제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구독을 잘 안 눌러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니까 내 채널에 만약에 구독자가 300명이 됐다. 그러면 소소하죠. 느끼기에는 소소해요. 뭐 지금 뭐 실버 버튼, 뭐 골드 버튼 뭐 이렇게 나오는데 300명 이거 내가 언제 그 키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적게 잡아볼게요. 한 100명만 잡아볼게요. 100명이 자발적으로 구독을 눌러준 사람이라 그러면 엄청난 그 사실 팬이거든요. 100명을 어디서 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팬을 모으기 위해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팬심을 갖는 거라면 내가 사실 뭘 이것저것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연예인들이 그렇죠. 연예인 자체가 좋아서 그 채널을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 그러면 이것저것 하는 거는 뭐 좋지 않습니다. 뭐 그거를 사실 권하는 그 뭔가 이제 이런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컨설턴트들도 뭐 알고리즘에도 그게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올리는 것보다는 특히나 초기에는 초기 세팅할 때는 어느 정도 뭐 안정권 뭐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요 정도를 안정권에 접어든다라고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까지는 일관된 소재로 컨셉도 조금 포맷을 잡아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성장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유튜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빠르게 살펴보면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 나는 광고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제 수익을 그냥 과감하게 한번 밝혀보면요. 구독자가 지금 한 7,2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통장에 꽂힌 총 금액을 여러분께 한번 공개를 해보자면 한 1,200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소소하죠? 1,200불. 그러면 한 환율로 따지자면 한 140만 원. 굉장히 소소합니다. 그렇죠? 정쌤은 아마 저보다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노력을 그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뭐 이 그냥 뭐 한 보름 만에 140 나온다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그 돈만 보고 생각한다 그러면 유튜브는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저는 목표를 잡자면 두 번째가 더 낫습니다. 이 내 채널을 통해서 내 컨텐츠를 통해서 광고 이제 뒤로 들어오는 광고죠. 뭐 유튜브가 개입되지 않는 그냥 나를 보고 뭔가를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파워블로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아무래도 하향세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광고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광고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광고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채널과 광고주가 바로 붙는 이 광고가 뭐 훨씬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 채널에서 어느 정도 그 소재에 대한 약간 뭐 전문성이나 아니면 내 색깔을 좀 보여주기만 하면 구독자 규모가 막 엄청 크지 않아도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예요. 그리고 PPL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후원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에 따라서 사실은 후원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또 유튜브에 뭐 슈퍼챗이라던가 뭐 슈퍼땡스 이런 거 버튼을 통해서 또 이 후원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근데 뭐 내가 그냥 단순히 내 거 뭐 갖고 하는데 그 후원해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소재 자체가 조금 공익성을 띈다거나 뭐 이런 컨텐츠라고 하면 후원도 충분히 또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뭐 괜히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있는 정식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 요것도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저한테 종종 물어보시는 분이 책을 낼 계획이 있는데 책을 내고 유튜브를 하는 게 낫냐? 유튜브를 먼저 하다가 책을 이제 내는 게 낫냐라고 하시는데 둘 다 하는 게 좋죠,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고 근데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으면 저는 유튜브 바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봐요. 거기서 뭐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서 그 이미 뭐 챕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튜브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오면 사실 더 시너지가 확 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책을 낸 게 사실은 제일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튜브 채널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그 컨텐츠도 왜냐면 이 미디어로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각 컨텐츠들이 다 구성이 필요하잖아요. 기획 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이면 사실은 그냥 한 권의 책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채널을 통해서 브랜디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 이제 또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뭐 굿즈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구독자가 좀 충성도가 높은 그런 약간 뭐 채널이라고 하면 그 구독자들에게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굿즈 같은 거 요즘에는 제작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팔 상품이 있는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강사님들도 자기 이미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계된 저도 영상 쪽이다 보니까 이제 촬영 장비 같은 거를 이렇게 지금 쇼핑 쪽으로 좀 연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 유튜브 자체에 이제 쇼핑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 쪽에서도 계속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내가 공부해서 연계시켜 볼 수 있고 만약에 팔 상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뭐 그냥 링크나 이런 쪽으로 붙여가지고 컨텐츠를 보면 그거와 관련된 상품을 뭐 밑에 설명 보고 판매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고정 댓글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조금 저는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런 부가가치 창출 쪽에 좀 구상을 갖고 유튜브로 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들은 사실 자기 분야의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뽑아주면 결국 그거 보고 강의 요청은 들어올 겁니다. 그게 뭐 가장 쉬운 선순환이죠. 강사들한테는.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다섯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좀 우선순위로 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스킬이 아니에요. 영상 제작 스킬이 아니라 유튜브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유튜브를 지속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거는 명백하게 후자가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게. 시작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이미 채널이 다 있어요. 유튜브 앱 열어보면 내 채널 이미 있습니다. 그거 뭐 채널명 바꾸고 뭐 프로필 사진 등록해가지고 채널 그냥 세팅하는 거는 5분이면 끝나요. 5분, 10분이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채널을 뭐 만들고 거기에 업로드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뭐 영상 선택하고 제목만 설정해서 올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쉬운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없으면은 유튜브는 뭐 난 한 달만 일단 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죽는 날까지 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순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그냥 나는 컨텐츠를 여기에 계속 업로드한다. 요 마음으로 사실 들어가셔야 되고 중간에 끊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끊기더라도 안 끊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끊기더라도 한 달 뭐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미 벌써 노출료 떨어지고 구독자 이탈 막 되기 시작하거든요. 규모가 적어도 그래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뭐 조금 좀 더뎌도 한 2주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올려야 되고 요즘에는 또 사실 쇼츠가 있기 때문에 뭐 메인 영상을 좀 올리기가 힘들면 쇼츠라도 좀 계속 올려주면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끊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광고 수익 크지 않다고 하시니까 선생님도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재 선정이 또 중요하겠죠. 유튜브를 내가 해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소재를 또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이 소재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대중적일수록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매니아적인 소재도 괜찮아요. 왜냐면 매니아적인 소재로 가자면 이 구독자들의 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대중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거죠. 뭐 김밥 천국하고 칼국수 전문집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밥 천국은 뭐 내가 막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전 갈 데 없으면 갈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뭐 쉽게도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채널로 갈 거냐. 아니면 칼국수 집은 정말 먹고 싶으면 거긴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로만 딱 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후보들을 좀 뽑아보고 거기에서 일단 어떤 대중의 입맛 그리고 내가 또 계속 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소재. 그러니까 예전에 제 교육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악 강사를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그 음악 클래식에 대해서 굉장한 그 지식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트렌드도 알고. 그럼 그거 소재 너무 좋잖아요. 클래식도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뭐 소개도 해줄 수도 있고 뭐 그 플레이리스트를 짤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기획안을 내라 그랬더니 요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뭐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요리 그냥 뭐 평범한데 이제 좀 배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재밌대요. 그래서 근데 음악 이건 좀 아깝다 그랬더니 왜 이거를 안 하고 요리를 하냐 그랬더니 지겹대요. 그 일로 하는 것도 지겨운데 이거 영상으로 또 만들고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리하면서 클래식 얘기를 하면 어떠냐고 제가 좀 집착을 해봤는데 결국 요리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아까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산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즐기지 못하면은 컨텐츠는 반드시 끊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좋아하는 거면요.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낚시 컨텐츠 만드는 자체가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즐기는 모습이 사실 비춰지면은 더 사실 시청자들한테 어필은 자연스럽게 또 내추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를 일단 선정을 하시고 또 그 사전에 질문하신 분 보니까 제가 이거 잠깐만 볼게요. 요 시점에 생각난 게 있어서 채널 아이템이나 컨셉을 찾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한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기 그 채널을 한번 열어보래요. 자기 유튜브 앱을 열어서 거기에 뜨는 내 알고리즘에 맞춰서 뜨는 영상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분석하냐면, 그게 결국은 나의 기호를 반영한 어떤 결과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컨텐츠로 접근하면 사실은 이제 동기부여가 좀 생기거든요. 생산성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소재가 정해졌으면 그 분야에 일단은 어떤 다른 콘텐츠들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소재만 갖고 그 벤치마킹을 하는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이제 구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1인 방송으로 갈 건지, 뭐 나는 이제 뭐 어떤 사람하고 같이 토크쇼로 가볼 건지, 아니면 얼굴은 안 나오고 뭐 AI 뭐 그 목소리로 해갖고 이런 편집으로 갈 건지, 그럼 그런 방식을 좀 정하셨으면 그 방식으로 이제 하는 컨텐츠들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벤치마킹을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심지어 뭐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갖다 베끼라고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제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완전히 베끼라고 저는 권하고 싶진 않고 어떤 컨셉이나 약간 거기에 구성 같은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냥 소위 맨땅에 헤딩을 해갖고는요.
이 영상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퀄리티가 아니라 구성적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결국은 이건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 분석을 하셔서 벤치마킹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뽑아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채널 컨텐츠 컨셉을 이제 잡아야겠죠. 그중에 벤치마킹 하는 것들 중에 내 색깔을 또 넣어서 하나의 좀 브랜딩을 또 해야겠죠. 이 채널이라는 거는 결국 나의 나중에 상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또 채널이 잘 됐을 때는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도 본명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브랜드로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간에 바꾸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스마일 정쌤도 딱 스마일 정쌤 이렇게 하니까 브랜드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러한 좀 브랜딩 요거를 좀 해보시면 그 내가 하는 재미도 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은 이게 또 뒷받침이 안 되면은 유튜브가 끝나는 건데, 컨텐츠 제작 프로세스가 어, 시스템화가 돼요. 거의 이제 공장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냥 탁 어떤 하나의, 그래서 사실은 영상 하나하나의 기획 구성을 매번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의 포맷을 딱 맞춰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앞에 인트로는 어떤 느낌으로 딱 하고, 이제 구성은 또 어떤 느낌으로 가고, 마지막 클로징 어떻게 하고 마무리한다. 이게 딱 갖춰져 있으면, 이제 거기다 그냥 소재만 바꿔서 계속 이제 뽑아내면 되거든요, 콘텐츠를.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쇼츠는 더욱더 포맷을 맞춰놔야 돼요. 네. 기존의 콘텐츠를 뭐 재가공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뭐 위아래 자막 넣고, 이런 것도 딱 그냥 틀 맞춰놓고, 거기다가 내용만 바꿔갖고 계속 올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쁘신 분들일수록 유튜브를 못해요.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수록 유튜브를 못합니다. 네. 왜냐면 뭐, 이거 할 시간이 없다라고 벌써 딱 본인이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대충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만족도를, 내 스스로의 만족도를 100% 절대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70 정도, 70 정도.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본인 만족도를 70 정도로 맞춰놓고 더 이상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딱, 뭐, 큰 크리티컬한 어떤 실수가 있는 게 아니면, 업로드 된 거는 그걸로 그냥 끝내셔야 돼요.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시면 안 돼요. 특히 초반 영상들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다가 지쳐버리거든요. 초반 영상은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버리세요. 버린다 생각하시고, 그냥 버린다기보다는 깔아놓는다고 할게요. 그냥 깔아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10개, 15개 요 정도까지는 그냥 깔아놓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비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생기지. 뭐 처음에 한 개, 두 개 올렸는데 나 굉장히 야심차게 올렸는데 조회수가 잔인한 조회수가 나왔어요. 막 한 달이 지나도 40회야. 나도 40번은 더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에 지금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컨텐츠가 이 퀄리티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바로 딱 단정 지으시면 절대 안 돼.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는 영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썸네일하고 제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초반에 마음 비우는 그 부분도 좀 필요해요. 컨텐츠 제작이 이제 결국 또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기획 구성, 촬영 편집, 공유까지 물 흐르듯이 쭉 한번 진행해보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바피와 저와 또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하는 강사 브랜딩 과정에서는 요 프로세스를 좀 정석으로 경험해보는 요런 좀 가이드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장비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카메라를 물어보셔도 저는 이제 몰라요. 한 다른 별도의 카메라를 안 쓴 지가 한 5년 정도 돼가지고요. 뭐 액션캠 같은 것도 안 씁니다. 일체 안 쓰고 스마트폰 하나 갖고 쓰거든요. 저는 주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갤럭시를 두 개 갖고 있는데 교육용 때문에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서브로 쓸까 하는데 서브도 번거로워서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전화 겸 메인으로 쓰는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촬영 100% 소화합니다. 네, 그래서 제 유튜브 나중에 가보시면요. 거기 올라가는 영상 100%한 5년, 최근 5년간에 올린 거는 100%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한 거고요. 편집은 한 80% 스마트폰으로 편집한 거예요. 거기에 올라간 것들은. 근데 한 뭐 20%는 제가 컴퓨터로 뭐 나머지 후반 작업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메인, 영상
영상 제작이나 영상 교육 쪽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더욱더 다른 장비 보지 마시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제일 좋은 게 휴대성이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저도 그래서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이러면 벌써 설레거든요. 그냥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 갖고 다니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때 할 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좀 전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 보조 장비 잠깐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뭐 많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딱 두 가지만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근데 방식이 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사분들이시면은 그냥 무조건 1인 방송 스타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인 방송. 자기가 그냥 나와서 소위 떠드는 컨텐츠죠. 근데 거기에서 뭐 근데 제가 계속 나올 뭐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면 베이스로는 1인 방송으로 가시고 거기다 나중에 이제 뭐 인서트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베이스가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베이스가 얼굴이 나오는 게 정 싫으시면은 이제 음성이라도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난 얼굴도 싫고 음성도 싫다. 아, 그럼 뭐 이제 뭐 AI 목소리 이게 또 대안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싫다. 그냥 장면하고 뭐 자막으로만 가면 안 되냐.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렇게 정말 뭐 이제 뭔가 이 영상은 하나의 이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한 게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굴이 나오고 목소리가 있으면요. 주체가 명확해요.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난 거에 호불호가 아니라 뭐 어떤 그 이야기의 전달력이나 이런 게 오히려 영향을 좀 주겠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누군가 대면할 때도 그게 가장 전달력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나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면 어차피 대중들과 만나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1인 방송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장비는 삼각대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추시는 게 좋아요. 뭐 짐벌 이런 거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봤자 안 쓰거든요. 예. 저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스마트폰 자체에 그 카메라 흔들림 보정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요즘에는 그 아예 거기 안에 짐벌 모드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짐볼은 저는 좀 이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삼각대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려면 삼각대는 사실 미니 삼각대 말고 조금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탄탄한 삼각대가 하나는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마이크도 이게 생각보다 사운드 퀄리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오히려 장면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도 사운드가 좋으면 영상을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요즘에는 그냥 장면 안 보고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가격으로 추천해 드린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 되는 무선 마이크 정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쓰는 무선 마이크는 그 고독스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무브링크라는 무선 마이크인데, 요게 이제 원 채널, 투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원 채널은 마이크가 하나짜리고 투 채널은 마이크가 두 개짜리거든요. 그럼 두 개짜리라는 거는 두 명이 그 동시에 토크쇼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투 채널 기준으로 지금 한 10만 원 후반대 정도 합니다. 근데 성능 아주 뭐 괜찮고 저도 한 지금 2, 3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제가 이제 좀 다른 장비에 욕심이 생겨서 한 30만 원 중반대 정도 무선 마이크로 이제 갈아타려고 해요. 근데 뭐 처음부터 뭐 조금 이 투자하고 싶으시면 그 정도로 가셔도 좋아요. 제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거는 홀리랜드라는 회사에 나온 그 라크 맥스 뭐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거나 뭐 이제 그 조금 고급으로 가자면 뭐 DJI나 뭐 이런 거 로데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네, 근데 뭐 좀 부담되시면 뭐 한 10만 원 중후반대 초중반대 요 정도로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명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어딘가에 촬영 장소를 딱 정해놓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벌써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제일 1순위로 고려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 효율성을 놓치면 아무리 내가 지금 만들 게 많고 내가 풀 이야기가 많고 해도 효율성이 없으면 그건 컨텐츠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오로지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조명 이런 게 제가 있어도 못 써요. 왜냐면 뭐 어디 다니다가도 잠깐 시간 나면 저는 그냥 찍거든요. 자리 잡고 그냥 찍어요. 카페여도 찍어요. 근데 카페면은 음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으면은 카페에서 못 찍습니다. 그 음악 소리가 다 이제 방해가 돼버리고 그게 이제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음악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가 있으면 그런 게 커버가 돼요. 제가 최근에 제 채널에 올린 그 뭐 1인 기업 10년 차를 정리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그냥 제가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카페에 가서 음악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 꽂고 구석에서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근데 소리 들어보시면은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조 장비 이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 편집 툴을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쓰는 것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네 가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캡컷하고 브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블로랑 키네마스터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굳이 저렇게 많은 툴을 알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영상을 좀 내가 많이 잘 만들고 싶고 오래 하고 싶으시면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건 키네마스터예요. 이거는 가로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PC에 익숙하신 분들은 확실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근데 키네마스터는 또 요즘에 약간 좀 핫한 뭐 AI 관련한 이런 기능들이 아직까지 많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차차 들어가고 있고, 근데 지금 최근 키네마스터의 좀 강점으로 하나 이제 저는 추천하는 게 저작권 무료 소스 사이트로 대표적인 게 픽셀스랑 픽사베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두 가지를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냥 키네마스터 앱 안에다가 그 소스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스들을 그냥 별도로 다운받으러 가지 않아도 키네마스터 앱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자료화면 같은 거 많이 쓰실 거면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키네마스터 블록 캡컷이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 각각 음악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캡컷은 그게 저작권이 있는 것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캡컷에서는 음악 작업 안 하고요. 블로 아니면 키네마스터에서 작업하는데, 저는 키네마스터가 훨씬 좀 더 다양하고 좀 쓸만한 음악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쪽에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단점, 키네마스의 단점은 무료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는 있지만 워터마크가 달려가지고 그걸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에, 최악의 단점이죠. 그렇지만 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월 결제 아니면 1년 결제로 하는 거고 뭐 생각난 김에 혹시 키네마스터를 지금 무료로 쓰시는데 좀 유료 버전 쓰고 싶다 하시면 제가 지금 60일 코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거 제가 좀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공식 인증 강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로 같은 경우도 많이 쓰시죠. 사실 키네마스터 블로를 쓰다가 블로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키네마스터에 비해서. 이거는 평생 가격도 있어요. 키네마스터는 평생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로도 뭐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조금 아기자기한 편집도 하기 좋고 블로의 최대 장점은 이게 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는 얘기인데 그 영상에는 소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편집할 때 그 소리의 음파가 표시되는 게 굉장히 컷 편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키네마스터나 캡컷은 그 영상을 불러왔을 때 그 음파가 표시가 이렇게 한눈에 안 보여요. 근데 블로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음파를 보면서 편집을 좀 해야 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블로가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상황에 맞게 좀 쓰는 거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왜 이거를 추천해 드리냐면 사실 좀 다양한 목적으로 쓰시기에 좋고 제가 아까 추천드린 1인 방송 편집을 하기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블로랑 키네마선 생략을 하고 이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스마트폰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제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가려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캡컷 브루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지금 컨설팅하는 분 중에 그 행정사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최근에 샘플 촬영을 같이 이제 만나서 기획회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샘플 촬영을 했는데 카페였습니다. 거기도 카페니까 뭐 제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곳이고 뭐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겠죠, 당연히. 뭐 음악도 나오고 있을 거고 보통은 카페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싶으면 카페를 섭외해서 음악을 꺼놓고 촬영을 해야 돼요. 정식으로 촬영을 하려면. 근데 뭐 요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고독스 마이크로 연결을 한 거고 구도를
그 미니 삼각대도 없었어요. 요때. 예, 왜냐면 뭐 정식 촬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획회의를 하려고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게 그 카메라를 어떻게 고정했냐면 그냥 머그컵에 기대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도가 사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좀 안정적인데 어쩔 수 없이 로우 앵글이 돼버렸어요. 살짝 위에서 밑에서 올려 찍는. 이게 이제 좋은 구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말하다 보면 시선을 그러면 카메라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내려보게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예, 그러면 보는 사람이 살짝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를 깔보나?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별로 좋은 구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찍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뒤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이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설프게 거기 있는 인테리어를 활용해 버리면 역효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모드로 찍었냐면 아이폰에 있는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을 했어요. 요거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인물만 뚜렷하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뿌옇게 처리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아이폰에는 시네마틱, 갤럭시에는 인물 동영상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둘 다 유사한 에, 기능이고요. 그걸로 촬영을 하니까 이 뒤가 좀 지저분하더라도 좀 커버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그냥 일반 동영상 모드로 찍잖아요.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정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동성 있게 촬영을 많이 하실 거면 그 모드를 좀 많이 써보시면 괜찮아요. 인물 동영상 시네마틱. 그래서 이렇게 찍은 거를 조금만 앞부분 제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제가 그 번역행정사 유진킴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좀 올렸던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음, 우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유창해요? 이게 엄청 유창하지 않죠. 지금 뭐 대본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으로 던진 거거든요. 주제만 좀 던져서 해보라고 그냥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뭐 자연스럽게 안 나오죠. 좀 중간중간 공백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뒤는 그나마 이제 뿌옇게 되긴 했지만, 이제 인물이 좀 너무 칙칙하잖아요, 얼굴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제가 이제 나올 때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프로세스를 이 캡컷으로 가져와서요. 이 영상 선택하시고 밑에 메뉴 중에 캡컷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능이 바로 얼굴 보정이거든요.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들어가면 얼굴, 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중에 얼굴로 들어가서 그럼 얼굴을 이제 부담스럽게 확대를 확 해줘요. 자세히 보면서 편집하라고. 그럼 이제 하나씩 값을 여기 값이 하나씩 다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라는 건 얼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끈하게. 지금은 이 한 장면만 보면서 편집하고 있지만 그냥 이 영상 전체에 이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값을 막 100씩 다 올려버리면 이제 결국 인조인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다 올리시면 안 되고 저는 한 30 정도로 추천해요. 30 정도. 그게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색. 이거 굉장히 저는 잘 쓰는데 요거를 하려면 프로가 붙어 있는 건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처음부터 결제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피부톤 쓰지 마시고 밝게로 어느 정도 됩니다. 미백으로. 살짝 얼굴 밝게 되고 뭐 치아가 좀 컴플렉스가 있으면 하얀 치아, 치아 미백도 할 수 있고 팔자주름, 다크서클. 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팔자주름을 조금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화면상에 보면은 요 버튼 보이세요? 그 장면의 오른쪽 하단 쪽에 버튼 하나 있는데 그걸 눌러보면 이제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보여줍니다. 지금 요 정도만 했을 때 그리고 모양 변경으로 가시면 이제 부위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굴형, 눈, 코, 입.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절대. 흥분하면 이제 딴 사람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 얼굴을 할 때는 이 얼굴 슬림하게 좀 만들거든요. 여기 슬림한을 올려주면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안 그래도 좀 마른 분인데 이걸 줘버리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대로 주면 또 이렇게 커집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턱이 커지면 이상하니까 이런 건 손을 안 대고요. 각자의 약간 좀 컴플렉스를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자분들은 이 메이크업을 잘 쓰면 괜찮더라고요. 잘 쓰면. 제가 그 최근에 또 작업한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제가 또 컨설팅하는 샹송 가수예요. 상송 가수. 이분이 지금 제가 얼굴 보정한 거거든요. 근데 원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정으로 가서 얼굴로 가서 그냥 재설정을 눌러볼게요. 모양 변경도 재설정, 메이크업도 재설정.
자, 어때요?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지금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지금 메이크업 상태로 돌려보면 이렇게 딱 바뀌 크죠? 네. 이게 원본, 이것만 원본이 아니라 전체 원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얼굴 보정을 저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사람이 나오는 거면. 그리고 제가 그 토크쇼 컨텐츠를 지금 촬영을 한 15편 해놔가지고 이제 편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랑 게스트 한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컨텐츠를 찍을 때 사실 무조건 나오는 얘기가 얼굴 좀 이쁘게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냥 듣고 흘렸는데 이제는 이 캡컷의 얼굴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보정해 드리겠습니다.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얼굴 정말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보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얼굴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해주시고 몸 쪽으로 가면요. 다른 것보다 이 머리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쓸만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15 정도? 이거 많이 주면 또 이상해요. 15 정도 주면은 굉장히 또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 보정, 얼굴 보정 일단 해주시고요. 그러면 얼굴 톤은 좀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영상은 아직도 좀 칙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조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방금 한 거는 보정이고 여기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밝기, 이런 값들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내가 조정하는 게 괜찮은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요거는 조금 그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색 보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비 값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뭐 채도 값을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조금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인물일 경우 이런 경우는 대비값을 요즘에 많이 올리면 좀 촌스러워요. 요즘에는 약간 대비를 오히려 살짝 좀 낮춰주는 게 더 보기 편안한 느낌이 들고, 채도도 사실은 조금 낮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뭐, 채도는 살짝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색감을 좀 살리고 싶으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그림자 값을 좀 올려줘야 돼요. 이 안쪽이 좀 어둡기 때문에 그림자를 올려주면 이렇게 좀 화사해집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값들을 뭐 다 손대실 필요는 없고 이것도 뭐 직접 체험하면서 익히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내가 직접 보정해가면서. 여러분의 눈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도 지금 수준이 높아요. 미디어를 많이 보시는 분이면. 그래서 요 정도, 저는 캡컷에서는 요 정도 작업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캡컷은 무조건 요 로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로고는 선택해서 삭제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뭐 사실 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낼 수도 있고, 자막도 넣을 수 있고 한데, 그런 편집을 여기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 상태로만 그대로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눌러버려요. 음. 그냥 원본은 그대로 두고, 이제 이렇게 얼굴 보정과 전체적인 색감만 보정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갖다 이제 어디로 불러오냐면요. 아주 혁신적인 앱인 이제 부루라는 앱으로 가져옵니다. 부루. 네. 요거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편집 앱이고요. 그다음에 음성 기반의 편집 앱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 없는 영상이면 부루로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편집 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새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고 여기서 한번 제가 찍은 거를 어, 아이고 우리 애기도 나오고 막 다 나오네. 요거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걸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내가 만약에 나는 글로벌로 가고 싶다. 영어로 말할 수 있다. 그러시면 영어로 말하시고 여기서 영어로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어겠죠? 한국어 선택해보면 얘가 그 음성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엄청난 작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 내가 말한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2분 49초를 떠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2분 49초 동안 말한 그 단어로 치자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단어 단위로 얘가 구간을 쪼개놔줘요. 다 분할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 없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건 말은 했지만, 이거 쓸데없는 말을 했네? 그럼 그 구간을 없애고 싶다거나, 또는
이 말이 없는 그 무음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예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무음 구간이 생기거든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서 이게 타이트하게 편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시면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상 전체의 속도를 빠르게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영상 재생 속도를 빠르게 돌리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좀 정신없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말이 없는 구간을 잘라내는 게 사실 더 좋은 편집이거든요. 근데 이 부루에서는 그 무음 구간까지를 딱 표시를 해줘요. 점점으로. 그리고 안녕하세요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만 이렇게 딱 구간을 쪼개놔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필요 없는 것만 선택해서 밑에 보면 삭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없애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편집 툴이든 간에 어떤 구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커팅을 두 번을 해야 돼요. 커팅을 해서 그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 스텝이죠. 분할, 분할, 선택, 삭제. 그죠? 근데 얘는 그냥 2 스텝으로 끝나는 거죠. 선택하고 삭제. 선택, 삭제, 선택, 삭제. 예. 구간도 뭐 내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딱 듣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음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걸 텍스트로 변환해서 자막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좀 재생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자, 유진킴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민행정사 유진kim. 이게 이제 말의 습관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음, 이 경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구간 안에 지금 애가 들어가 있어요. 애가. 그래서 요거는 없애려면 밑에 단어 나누기를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아이폰 화면입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화면은 조금 기능이 더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단어 나누기는 없어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를 구간을 나눠서 이 뒤를 없애면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애 유진킴입니다. 없어졌죠. 애 없어졌어요. 그리고 말과 말 사이에 지금 공백이 요 점점인데 선택해서 밑에 삭제, 맨 앞에 공백도 삭제하고 요 첫 구간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자, 어때요? 유창해졌죠? 유창해졌고 그럼 그 다음 구간까지만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제가 그 자, 번역행정사 여기도 지금 뭐 이것도 나오고 그쵸? 그럼 요거 지금 공백이 지금 이거거든요. 요거 삭제. 그리고 제가 그 번역행동사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도 필요 없고 공백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오면 제가 번역행정사 유진킴으로 채널을 어때요? 만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탁 붙었죠. 여기부터 한번 두 번째 안녕하세요. 문장까지만 보면,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제가 번역행정사 유진킴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음, 요 앞에 말의 구간이 벌써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 작업이 너무나 심플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자막만 넣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예,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이런 1인 방송에 사람의 음성이 있는 경우는 이거에 정말 엄청난 이 효율성을 내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최소 컷 편집 시간 5배는 단축이 된다고 봅니다. 5배, 최소.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에 구간 있죠? 박스 구간이 자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안녕하세요에서 그거 단어를 나누다 보니까 자막까지 없어졌는데 자막은 다시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직김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구간도 여기 밑에 보면 클립 합치기, 클립 나누기로 해서 뭐 자막의 어떤 자막이 한 문장으로 얼마큼 나올 건지 이런 것도 내가 다 구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 위에 보면은 자막 스타일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뭐 즐겨찾기도 있고 아예 따로 내가 폰트라던가 크기라던가 색깔 이런 건 다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도 여기서 넣을 수는 있는데 음악은 조금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음악은 저는 음악의 중요성도 좀 높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부루에서 작업해서 끝낸 다음에 다시 키네마스터로 갑니다. 마지막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그건 이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폰 브루에서는 번역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메뉴 눌러보면 자막 번역하기. 그러면 현재 자막을 대체 이 한글 자막을 없애고 영어로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자막 그대로 두고 밑에다가 영어 자막 넣을 수 있는데 밑에 그 하단 추가로 해볼게요. 그럼 바로 어떤 언어로 번역할 거냐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원클릭으로 번역까지 딱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제가 번역행정사 유진킴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음, 영상을 좀 뭐 우리 다 영어를 잘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정확합니다. 어차피 이 한글 지금 자막을 기준으로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글 검수를 잘 해놓으면 번역률도 아주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번역까지 했다고 해서 뭐 유튜브에서 바로 글로벌 컨텐츠가 되는 거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좀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내가 뭐 이런 약간의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은 시도죠. 영어 자막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후에서 작업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또 저장 누르시면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요. 저장하실 때 해상도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 720, 뭐 1080, 4K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1080이 가장 또 일반적인 해상도긴 합니다. 풀 HD. 근데 요즘에는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4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촬영할 때 요즘 스마트폰은 그 최대 높으면 8K까지도 가능합니다. 8K면은 풀 HD의 몇 배냐면요. 16배입니다. 16배. 어마어마한 해상도 크기인데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4K 정도는 가면은 조금 내가 봐도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좀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4K로 촬영하고 편집할 때 아까 캡컷에서도 저장할 때 그 해상도를 요 오른쪽에 보시면 1080이라고 좀 써 있는 거 있죠? 그걸 누르셔서 해상도를 내 원본 촬영에 맞춰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선생님 그러면 풀 HD로 찍은 거를 4K로 내보내게 하면 좋겠네요. 그거는 이제 별로 효과가 크지 않죠. 왜냐면 기본 촬영한 그 해상도가 중요하니까 촬영 자체를 높게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낮추는 거는 뭐 가능한 얘기지만 파일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업그레이드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4K로 하면 파일 크기는 좀 커지지만 조금 요즘엔 상향 편준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나의 차별성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마칠게요. 자, 우리 그 채팅에 있는 거 제가 좀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빠르게 드려볼게요. 네. 스노우를 처음 만났을 때 신기했는데 동영상 얼굴 보정 신기하다. 스노우랑 비교하시면 서운하죠. 스노우는 이미 필터를 입혀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영상을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촬영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후 보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본으로 그냥 촬영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캡컷으로 얼굴 보정과 색 보정을 따로 하시는 게 아주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스노우로 누가 찍는다 그러면 오히려 한 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죠? 네. 인물 동영상, 그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색 보정은 요거는 이제 그 영상의 환경, 촬영 환경에 따라서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내가 직접 많이 해보면서 감을 좀 익히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불을 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적용되네요. 컴에서는요, 100% 됩니다. 이 아이폰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냐면요. 가장 심플한 기본적인 아까 보여드린 그 구간을 나눠줘서 컷 편집할 수 있고 자막 넣어주는 작업, 그것까지는 안드로이드 브루 앱에도 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역을 한다거나, 아까 말했듯이 뭐 그 단어 나누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폰 앱에만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PC로 가면 PC가 메인이에요, 부르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기능도 다 있지만 AI 목소리를 집어넣는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그 PPT를 가지고 영상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그내 목소리가 아니라 AI 목소리와 내가 가진 PPT 자료를 가지고 합쳐서 또 영상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컨버전도 또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튜토리얼 영상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안내 한번 모아서 해드릴게요. 네, 브루 PC 버전은 그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보이저 X라는 그 회사 이름으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한 달간 제공되는 무료 사용량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결제 안 하셔도 무료 버전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여기 남겨주셨네요. 좋은 쌤이. 컴퓨터에서 부루 번역 기능, 네, 그 위에 보시면은 자막 탭에 있을 거예요. 자막 쪽에 가보시면 번역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싶으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채팅창은 제가 살펴봤고요. 잠깐 아까 사전에 주신 질문 한번 볼게요. 어, 마이크 추천 아까 이제 부탁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고, AI 가상 배경 쓰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움직이는 사람도 인식을 해서 그 사람만 남기고 그 뒤 배경을 그냥 지워버리는 소위 뭐 눕기 딴다고 하는데 동영상에서도 그 눕기 따는 기능이 캡컷에도 들어가 있고요. 뭐 키네마스터 블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좀 디테일하게 작업하기에는 캡컷의 그 오려내기, 배경 제거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좀 깔끔한, 뭐 웬만한 배경이면 그냥 원클릭으로 배경 없어져 버려요. 그럼 거기다 내가 원하는 배경, 이제 크로마키 하듯이. 근데 예전에는 크로마키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기능이었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을 활용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도 됩니다. 예. 근데 막 엄청 완성도가 있고, 진짜로 저기서 찍은 건가? 이런 느낌까지 주지는 못해요. 막 움직임이 크거나 그러면. 근데 뭐 조금 재미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쓸만한 기능이에요. 네. 요 정도 제가 답변 드렸고, 구루에서 한글 영어 자막 같이 나오게 한 거 어떻게 하셨냐? 네. 잠깐 한눈 파셨구나. 제가 그 튜토리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추후에 제가 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혹시 그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어, 저는 괜찮으니까 질문 좀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네, 저 선생님 잠깐 예,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많이 보는 편인데 가끔 보면 해외 유튜버인데 그게 뭐 서로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설명이나 제목 같은 게 한글로 제공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있어요. 네. 따로 설정을 하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해외에 좋은 이제 컨텐츠를 그 이제 아예 제휴를 맺어서 그거를 이제 한국화로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제목이나 설명을 내가 언어 설정을 따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메인 타겟은 한국 사람인데 나 이거 그 영어권 사람한테도 좀 노출 한번 시켜보고 싶다. 거기다 이제 번역 자막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목을 그대로 놔버리면 접근이 안 되잖아요. 한글로 찾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시면, 올린 다음에 스튜디오로 가시면 거기에 그 자막 그 탭에서 찾으시면 제목을 내가 원하는 언어에 맞게 수동으로 본인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제목, 한글 제목을 영어 제목으로 바꿔놓고 설명도 바꿔놓고. 그러면 이게 어, 내 유튜브 사이트에 지금 언어 설정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사람 보면은 지금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글로 나오잖아요. 영어 섞이긴 했는데. 근데 요거를 제가 만약에 이 언어를 유튜브 시스템 자체의 언어를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만약에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영어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모르면 거기다 제목에다가 한글도 넣고 영어도 넣고 이렇게 다 섞어 놓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뭐 러시아어로 하는데 거기다 한글 제목 좀 넣어놨다고 우리가 그 컨텐츠를 막 쉽게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아주 뭐 그 글로벌로 가기 위한 아주 뭐 이렇게 빠른 길은 아닌데 네, 그것도 하나의 또 시도는 해볼 만하다는 거죠. 아예 더 폭넓게 잡고 네, 어느 기능 네,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 우리 조은 쌤이 또 친절하게 캡처해서 올려주셨. 아까 말씀한 마이크. 네. 제가 쓰는 거는 그 고독스 무브링크라는 네, 건데 제가 그거를 리뷰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제 채널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약간 제가 그 마이크 성능 비교도 해놔가지고 이쪽 그 장비 쪽에 보시면 네, 요거거든요. 무선 마이크 무브링크 한번 보셔도 좋고 저게 지금 이제 뭐 투 모델도 나오고 했는데 가격 대비 괜찮아요. 가격 대비. 로데 핀 마이크 99,000원 받는데 이 정도 스펙. 그게 무선 마이크가 아닐 거예요. 로데 핀 마이크면 그냥 유선일 텐데 그 유선 마이크만 지금 99,000원 투자하는 건 아깝죠. 왜냐면 요즘에는 99,000원 정도면 무선 마이크도 사실 수 있거든요. 뭐 보야라던가 뭐 이런 데는 저 정도면 충분히 그 가격이면 무선 마이크 사실 수도 있고 조금만 돈 더 보태면은 그 무브링크도 원 채널 그냥 사실 수 있으니까 유선 마이크는 사실 불편합니다.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무선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고독스라는 회사고 제품명이 무브링크예요. 네, 네네네, 그렇죠.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막 이렇게 지금 뭐 장비에 대해서도 막 질문이 있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 대표님이 정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경험이 이렇게 다 녹아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그냥 기본적인 수업을 하는데 진짜 그 대표님과 그 인물에 관한 우리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 해주셔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념사진 찍고요.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철우 강사님이랑 또 저희 바피가 같이 협업해서 또 이렇게 뭐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런 강좌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를 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막 너무 감사하다고 채팅방에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우리 저기 단톡방,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예. 여기 지금 화면에 그 제가 이제 강의 후기, 저에 대한 강의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온라인 클래스 저기 할인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바피랑 지금 진행하는 그 4회차 과정은 좀 강사분들이 좀 유튜브를 브랜딩한, 왜냐면 저도 그렇고 뭐 정쌤도 그렇고 강사가 메인인데 그거 관련한 이제 사실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거라서 뭐 정쌤도 조금 거기 안에서 계속 오시면서 뭐 노하우를 때로는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분야에 좀 특화돼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맞아. 지금 막 다 채팅창에도 감사 인사가. 여러분들 마이크 오디오 잘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제 지금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제 컴퓨터가 갑자기 저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네. 지금 막 다, 네, 많이, 강의역이 막 이렇게 계속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기념사진 찍고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좀 약간 오디오가 저는 이상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자, 대표님, 하나, 둘, 셋, 김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강의 후기도 우리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계속 다음 수업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